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CPI 관련 집계 방식을 바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중단기적인 시황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아직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는 유튜브 방송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식은 제가 어제 듣자마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올리면서 끝에 제 생각도 약간을 첨언을 하며 글을 올렸었는데요. 왜 굳이 지금 상황에 연준이 CPI 산출 방식을 바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떠오른 시나리오가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제 게시판을 통해 이미 소식을 접하신 멤버십 회원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연준이 새로 발표한 달라진 CPI 집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자면요. 2023년 1월부터 기존의 최근 2년치를 반영했던 소비 꾸러미 지출 항목을 최근 1년치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로는 아무래도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비 꾸러미 항목들의 물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2년치를 수집하는 경우보다 1년치를 집계하게 되면 전년 대비 기저효과를 더 빠르게 발생시키고 CPI를 더 빠르게 하락시키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멀쩡히 잘 유지해오던 CPI 집계 방식을 바꿔버린 건 역사상 역대 최고의 무능함을 보였던 아서번즈 연준의장 시절에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대중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마치 물가지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연준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인플레를 빠르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미 최근 몇 달치의 CPI 수치는 예측치만큼 혹은 예측치보다 더 잘 나와주면서 지금 모습만 보면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인플레에 대한 걱정거리는 사라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기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물가는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를 달리고는 있는데 왜 굳이 자칫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저런 꼼수 정책을 펼쳤을까? 한 단계 더 앞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1월 CPI 수치가 최근 몇 달간 잘 나온 것만큼 잘 나올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얼마 전 발표된 12월 CPI는 잘 나오긴 했지만 1월 CPI 수치는 그만큼 잘 나올 자신이 없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다시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최근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채권과 주식시장이 다시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또 연준이 원하지는 않죠. 기대 인플레의 상승을 걱정하는 연준은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딱 그 자리에 머물러서 횡보만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도 주식이지만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채권시장. 채권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자금을 절대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곧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에 채권시장의 폭락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죠. 연준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일본의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 다들 기억에서 살짝 잊혀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본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 얼마 전 큰 이슈였습니다. 오랜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한 발언을 했을 때 전 세계 채권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죠. 거기에 심지어 최근엔 일본이 YCC 정책을 끝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YCC 정책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더 이상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채권시장에 개입하며 가격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달러 큰손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인플레의 압력을 못 이겨 자국의 통화 방어를 하기 위해 미국 채권을 무더기로 내다 팔아버리면 미국의 채권 시장은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한다면 미국은 금융위기까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정황들이 저의 이런 불안함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채권 시장의 파산을 막기 위해선 예산 관련해서 의회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이 최근 몇 달간 다행히 유동성을 약간이나마 되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약간이라도 안정세를 띠고 있는 게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막 채권 가격 바닥을 치고 그럴 때 어땠습니까? 맨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채권 시장 위기다, 유동성이 말라버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거기에 이렇게 위기라고만 말하면 가뜩이나 안 돌던 유동성이 더 안 돌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완화될 거다,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 등등의 발언도 해주면서 어떻게든 채권 시장을 살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이 나락을 가버리면 주식 시장
입장은 당연히 따라서 나락을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현재 이런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나 일본 관련해서는 변수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1월에 발표될 CPI 관련 리스크라도 좀 줄여보고자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구독자분들께서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럼 당분간은 위기감을 느낀 연준이 증시가 오르던 말던 가만히 놔둘 확률도 있으니까 오히려 상승 발판이 마련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아니다, 연준이 이렇게 CPI 집계 방식까지 바꿔가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미 악재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저의 생각은 우선 후자에 더 가깝기는 합니다. 당장의 생각은 그렇긴 한데 요새는 워낙 하루하루 드라마틱하게 시황이 펼쳐지니까요. 이제 펼쳐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라던가 그 외적인 국제정세나 이런저런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잘 지켜보고 항상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정보 전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현H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현자타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만준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창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쿠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정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혁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시골아낭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달빛요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갈풍노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